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로스포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로스포츠 중에서도 프로축구와 관련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미 프로축구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고 또 어느 정도 뉴스를 자주 접하는 시청자는 알겠지만, 이 프로축구단 중에서, 축구구단 중에서 그 이른바 이제 시민구단이라고 하죠. 그 지자체가 그 창단을 주도하고 또 그 재정 지원을 하는 구단을 뭐 시민구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 지자체 구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시민구단의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특히 뭐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몇몇 구단에서의 어떤 그런 회계 부정 내지는 그 구단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그 문제들, 구단 운영 상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도 또 이제 보도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너무 그 정치적인 그런 그 논리에 따라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에 따라서 대거 시도 단체장이 이른바 정권 교체가 됐죠. 그러면 그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그 이른바 시도민 구단의 경영진도 또 물갈이가 되는, 또 그런 또 이제 문제점도 그 지방선거 시기마다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시민구단, 제가 제목에 세금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과연 프로 스포츠, 그러니까 프로 구단이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경영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뭐 영업 흑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영업 적자라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경영상의 어떤 그런 그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12개 지금 현재 프로축구 K리그 1, K리그 2 그 구단 중에 이 시도민 구단이 12개 팀인데요. 12개 팀 대부분이 이 이른바 영업 적자, 그러니까 영업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업 손실이 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수십억, 많게는 뭐 100억 원 넘는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무조건 이게 뭐 문제를 삼는 것이, 오히려 또 뭐 이런 프로스포츠, 프로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안 좋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좀 그 프로축구계뿐만 아니라 이런 그 지자체의 시민사회 쪽에서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수십억, 100억 원 넘는 그런 세금, 뭐 보통 뭐 혈세라고 하죠. 주민들의 혈세로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거에 비해서 과연 그 프로축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즉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뭔가 베니핏을 비교했을 때, 과연 그 정도의 그만큼 그만한 적지 않은 혈세를
투입할 만큼의 어떤 뭔가 효과를 보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나름 좀 뭐 이런 스포츠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매우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일반 기업 구단, 이른바 이른바 재벌이 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인 경우에는 뭐 그런 큰 문제는 없죠. 거기는 뭐 혈세가 투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그 지자체가 설립을 주도하고 또 재정을 지원하는 이러한 시도민 구단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적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한번 좀 이제는 우리도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름 연구라고 할까요? 좀 제가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우리 프로축구단별 매출액 현황과 영업이익 손실 현황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2021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료인데요. 매출액 보면은 쭉 보면은 이른바 뭐 기업 구단, 뭐 울산 현대니 전북 현대 이런 데는 매출액이 뭐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대구 FC, 인천 유나이티드, 강원 FC, 뭐 성남 FC 이런데 이런 시도민 구단들 매출액을 보면 200억이 안 됩니다. 200억이 뭐 안 되고요.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좀 넘고 100만 천만 원, 100억. 그다음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작년에는 160억 매출을 올렸네요. 근데 뭐 성남 FC 같은 경우는 27억, 광주 FC 같은 경우는 뭐 19억, FC 안양 같은 경우는 19억, 경남 FC 같은 경우는 이제 16억. 그 12개 시도민 구단 중에서 그 시도민 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또 이제 법인이 있는데요. 12개 팀 중에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사업 보고서 등을 매년마다 공시하는 구단은 7개 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구단들은 전혀 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시 또는 공개하고 있는 구단들을 대상으로만 확인한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매출액이 조금 기업 구단에 비해서는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 손실이죠. 영업이익. 이른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를 공제한 것이 이제 영업이익인데요. 보통 우리가 뭐 영업적자, 영업흑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업이익이 이제 그 재무지표 중에서 중요하죠. 그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과연 영업 장사를 얼마나 잘 했느냐, 앞으로 어떤 지속 가능성, 또는 뭐 그 투자 가치, 투자 메리트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의 재무 지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도 보면 대부분 시도민 구단들은 다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적자이죠. 대구하고 인천만 그나마 조금 10억이 넘는 이제 뭐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나머지 구단들은 다 영업 적자입니다. 심지어는 뭐 성남 같은 경우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억 넘는 영업 손실을,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뭐 경남 FC도 마찬가지고요. 100억 넘는 거. 그 다음에 뭐 FC 안양 같은 경우도 84억 적자 받고, 광주 FC 93억. 그 일반 기업들 같았으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영업 적자, 영업 손실이 매년마다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일반 기업 같았으면 아마 뭐 이미 파산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시도민 구단들은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유지해 왔느냐. 결국은 이 지자체가
이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업 손실을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을 해서 단기 순이익을 좀 내거나 아니면 단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좀 겨우 살만한 정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제 지자체 지원금 현황과 구단들의 단기 순이익, 순손실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 지원금이 이제 작년인 경우에 이게 금액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원, 10억, 100억. 150억입니다. 150억. 성남이 130억이 넘고요. 수원도 130억. 강원FC 110억. 뭐 광주FC 5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작년에 창단한 김포 같은 경우도 김포 FC도 30억 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기 순이익 최종적으로 이제 아까 본 영업 이익에서 이익이나 영업 손실에서 영업 외 비용을 뺀 것이 이제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손실인데, 여기 보면 뭐 대부분 다 마이너스, 즉 적자죠, 적자. 뭐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만 이제 단기 순이익이 100만, 1000만, 10억이 좀 넘고요. 대구 FC 같은 경우는 20억이 좀 넘고. 그런데 인천 유나이티드나 대구도 이렇게 단기 순이익을 기록한 거는 결국은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없었으면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물론 지자체가 이러한 스포츠 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이렇게 스포츠 구단에 뭐 출연할 수 있고 또는 뭐 출자할 수 있고 또 이런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또 보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뭐 많게는 100억 넘는 그런 주민 혈세를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게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런데 과연 지자체가 과연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것도 하나 이제 사업인데요, 사업.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만큼 뭔가 주민의 어떤 문화 복지 측면에서 또는 이런 스포츠 문화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기회 되면 방송에서도 하겠지만, 관중도 그렇고 이 구단이 그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그렇고, 그렇게 뭐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반대 베네핏을 준다고 또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자체가 이 프로축구단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제가 나중에 또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설립 자체가 설립의 어떤 동기랄까 의도 또는 경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쳤는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립했는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수십억, 100억 넘는 돈을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프로축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했겠는가? 이런 본질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러니까 축구단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실업팀으로 전환을 해서
비용을 줄여서 차라리 그 남는 비용을 주민복지에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꼭 지자체가 꼭 프로팀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팀, 뭐 축구단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면 실업팀, 우리나라 R리그 실업팀 리그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프로축구팀을 운영해야 되겠는가. 우리나라가 조금 좀 뭐 변태적이라고 할까요? 프로축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꼭 프로축구를 1부 리그, 2부 리그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그 지자체 구단을 만든 것도 뭐 2부 리그를 1부 리그, 2부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는 그 피파 룰이 변경돼서 그 꼭 2부 리그를 둘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가 적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좀 이 시민사회, 특히 그 지역의 시민사회가 좀 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프로스포츠 축구 시민구단을 프로팀으로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팀으로 전환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프로축구 시도민 구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